교수님,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연구하는 도중에 특정 집단,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연구를 하셨다고 듣고 있어요. 맞습니다. 예, 중학교 1학년을 꼭 선택한 뭐 이유가 있으셨습니까? 예, 이제 저희 그 실증 연구의 큰 틀은 초등학교 3학년, 5학년 그리고 이제 중1까지를 했는데요. 그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가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로 진학하는 중1 때가 되면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중1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는 그 왜 그런가를 좀 그 아이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파악해 보자,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역시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 이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변화 시기에 또 우리 아동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질,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진짜 현장에서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1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. 그런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실제로 좀 어느 정도인가요? 삶의 만족도가 그 초등학교 3학년, 5학년하고 따지면은요, 그거보다 그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눈에 띄릴 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오고요. 정량적으로 봤을 때. 그 다음에 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8세, 10세, 12세 이렇게 가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대체적으로는 보입니다. 그런데 그 감소 폭이 우리는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, 삶의 질, 행복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보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전체 아동들의 그 행복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었어요. 그 입시지옥을 소재로 해가지고 예, 굉장히 아주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애들이 이제 부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그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주관적 행복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우리 현실이 어느 정도이라고 봐야 될까요?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기를 국제적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. 특히 그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난다.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제 비교 데이터를 써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동들의 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. 첫 번째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인식이 우리 아동들에서 높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행복에 상당히 중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들은 그 면에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 드라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드라마를 보면 진짜 자기 시간이 없는 거로 나타나죠. 이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뭐 과외다, 사교육이다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또 두 번째는 상당히 그 재미난 흥미로운 결과인데 우리나라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,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삶의 질, 그 다음에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자기 자신의 자기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행복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가? 왜 우리나라 아동들이 왜 유독 자기 자아 정체성, 자기 정체성, 자기 만족도가 떨어지는가를 그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 이유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교육 환경이나 우리 아동들을 양육하는 환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좀 과도하게 남과 비교하는 경쟁. 그래서 이게
경쟁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경쟁은 승자는 하나지만 패자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되면 그 소위 얘기해 그 경쟁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아동들의 경우는 상당히 이 자기 패배감 이런 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나타나서 그게 그 우리나라 아동들의 이 삶의 만족도, 행복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. 또 이제 중학교 때 요즘 이제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네. 자유학년제 지금 현재 시행해 보니 현장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? 예, 뭐 저도 글로 현장 반응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자유학년제라는 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소질하고 적성을 좀 더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교육 세팅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또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이라는 건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자유학년제,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뭐 도움이 됐다 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이라던가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이런 게 나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서 또 제공되는 것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닥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교육부에서는 뭐 이제 자유학기제 운영하면서 이제 평가도 하고 교사, 뭐 학생, 학부모 모두가 다 만족을 한다라는 이제 사례들도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 전에 없던 실험이다 생각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여기에도 이제 그 지역차가 또 분명히 있어서 또 지방 그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자유학기제, 자유학년제에 대한 평가는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아이도 중학교 3학년인데 자유학기제를 이제 해보더니 아이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어제 가고 그 다음날 뭘 가고 이러면서 아이 많은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?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유학기제, 자유학년제 이런 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신선하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학기가 됐든 학년이 됐든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또 이 입시 경쟁, 학업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어차피 앞으로 그렇게 돌아갈 걸 생각하면 불안하다. 이런 그 표현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. 그래서 벌써 중1 학생들이 사실은 벌써 자기 인생이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그 일시적인 해소, 일시적인 탈출구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그 체계나 구도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. 이게 저희들의 평가입니다. 예,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현주소인지 알아봤는데요. 앞으로는 토크 3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뭐 정책이 또 뭐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회의 대안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.